안녕하세요. 저는 명일여고를 졸업한 박준서라고 하고 이번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늘푸른 수학원은 중학교 1학년 2017년 12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끝나는 2022년 11월까지 다녔습니다. 제가 3학년 1학기 내신을 준비할 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제가 문과다 보니까 수학 과목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능 대비를 내신할 땐 못하니까 내신을 대비하는 기간 동안 수학 감을 다 잃어버릴까 걱정도 많이 했고 수학 문제를 거의 못 풀다 보니까 모의고사 등급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늘푸른 수학원 선생님들께 다 제 사정을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주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지랑 그리고 제가 문제 틀린 것들만 따로 찍어서 보내드리면 바로 개인 메신저로 답변을 주셔가지고 수학 감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어요. 저는 좀 내신을 위주로 한 수시파였기 때문에 내신이랑 모의고사를 철저히 분리하는 게 저같이 수시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도움되는 비결이라고 해야 되나? 내신을 할 때는 내신만 3학년 1학기는 진짜 내신에만 올인을 하고 모의고사 준비를 할 때는 모의고사에만 올인을 하는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내신 대비 기간이랑 또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겹치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내신이랑 모의고사를 수능 대비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다 놓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준비할 때는 하나에만 올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좀 뻔한 대답일 수는 있지만 하루도 안 쉬고 꾸준히 몇 시간 리미트를 정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그런 성실함이 가장 큰 비결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내신이 2학년 때까지는 나와 봐야 제가 대충 어느 정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지 감이 올 것 같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푸른에서 입시연구소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입시연구소 소장님께서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대로 그것만 쭉 따라갔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대입 준비는 2학년 때까지 내신이 다 나오고 나서 3학년 때부터 천천히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 있었는데 제가 수능을 치르기 전에 9월이랑 10월 때 진짜 수학 점수가 정말 처참하다 싶을 정도로 등급도 막 한두 등급 바로바로 내려가고 수능 때 수학을 진짜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는데 늘푸른에서 이제 남은 2학기 동안 이제 9월, 10월 모의고사 끝나고 한 달 동안 바짝 수학 공부하면서 수능 딱 치고 집에 와서 수학을 채점을 했을 때 진짜 6월 모의고사도 안 나왔던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어서 그때가 제일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노력한 결실이 나오는구나 해서.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딱히 어떤 진로를 가진 상태가 아니었어서 그때 입시연구소 소장님께서 되게 많은 진로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국제학과였거든요. 그래서 국제학과를 추천받아서 그 상태로 생기부를 국제학과에 맞춰서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학과랑 결이 비슷한 정치외교학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문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학교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였는데 그래서 차례도 연세대에는 국제학과가 따로 없어서 정치외교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정치외교학과 준비하는 친구들이 국제 정세나 지금 현실 국내에 돌아가는 정치 이걸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할까 하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내신 공부하기 바쁘고 수능 대비도 해야 되는데 틈틈이 신문도 읽으면서 뉴스 챙기면서 그걸 다 파악하면은 너무 할 게 많지 않을까 바쁠까 하는 걱정을 하길래
그런 거는 잘 몰라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막 현실 국내 정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을 해서 어떤 걸 얻어가고 싶은지 또 어떤 걸 배우고 싶고 내가 향후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학과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얘기해주고 싶어요. 에피소드가 진짜 아무거나 생각을 해왔는데 제가 중1 때부터 학원을 다녀서 진짜 에피소드라고 생각할 만한 게 많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수능 한 달 전쯤에 그때 담임 선생님이시던 장미숙 선생님께서 학생 전부에게 각자 이름이 새겨진 샤프를 선물해 주셨었거든요.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수능 때도 그 전까지 계속 그 샤프로 공부를 했었고 또 제가 늘 푸는 수학 말고 과학도 한 2년 정도 다녔었거든요. 근데 과학도 했었는데 그때 담당이시던 은주 선생님, 송은주 선생님이 첫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대비를 할 때 진짜 선생님들 다 퇴근하셨는데 11시까지 저랑 보민이라는 친구 같이 과학 들었었는데 교무실까지 내려가서 11시 넘어서까지 직보를 봐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그거 덕분에 과학 점수 되게 잘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우선 선생님들의 굉장히 질 높은 강의가 장점인 것 같아요. 같은 문제라도 꼭 한 가지 방향으로만 풀이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를 해주셔서 좀 심화 문제일수록 생각하는 방향이 문제를 풀이할 때 생각하는 방향이 넓어진 것 같고 또 하나는 학생들을 케어해주는 능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단순히 시험 대비할 때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학생들 한 명 한 명 중학생 때는 또 정기고사도 보니까 그거 끝나면 학생들 한 명 한 명 지난번에 대비해서 어디가 조금 더 취약해졌고 어디가 좀 더 보완되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방향도 되게 세세하게 상담을 해주시고 교재검사도 하면은 나중에 따로 막 학생들 다 가고 나서 챙겨주시거나 아니면 개인 메신저로 이 부분 조금 더 풀이해서 와라 라고 따로 지시를 해주셔가지고 시험 대비할 땐 그게 진짜 감사했어요. 늘풀은 커리만 따라가도 점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다녀서 거쳐간 선생님이 진짜 많은데 중학교 때 선생님은 감사한 분 많은데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가장 최근에 과학 담당해주셨던 송은준 선생님이랑 고등학교 1, 2, 3년을 담당해주셨던 유재현 선생님, 강호균 선생님, 또 장민석 선생님 또 확통해주셨던 조현우 선생님 이렇게 다 생각이 나요. 다 감사했어요. 이건 진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앞으로 몇 학년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지내게 될 수험생활 진짜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그냥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꼭 그 노력에 걸맞는 보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